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주사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운주사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옮겨 놓은 거라고 이제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를 지상에 옮겨? 너무 아름답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운주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주사 서편 산중턱에 7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네. 딱이네. 네. 성의 성도 그냥 별성자인 거죠? 네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네. 이게 이제 북도칠성이라고 그치, 해요. 그치. 네. 원래 있던 바위를 그냥 깎아놓은 게 아니냐. 뭐 이거 그냥 벤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땅에 얹어져 있는 형태를 보면 네. 인공적으로 옮겨온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치, 그치. 인위적인 자리를 느낌이 볼 수밖에 들어요. 없죠. 그래서 칠성 바위는 두께만 대략 30cm, 지름이 무려 4m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되게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가져왔겠어? 주먹대장이 갖고 왔죠. 같이 했다고 생각했잖아. 네. 거의 한 사람이- 손문급의 네. 이걸 동그랗게 다듬고 옮긴다는 건 사실은 어떤 거대한 염원이 없으면 그렇죠. 너무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위들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네. 5번째 바위가 가장 큰데요. 네. 지름이 3m 85cm나 됩니다. 네. 거의 4m죠. 북두칠성의 5번째 별을 보시면 네. 7개의 별 중에 가장 크다고 봐요. 닮아 있다. 즉 이 칠성바위는 어떤 집단이 모여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본 다음에 별의 밝기까지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표현한 바위라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통해서 위치를 찾곤 했다고 하죠. 네. 우리 뭐 동화책 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제일 끝에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연결하면 정북 방향을 가리켜 북극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네네. 자, 이 방식 그대로 칠성바위에서 이동을 해보면 네. 놀랍게도 북극성 지점에 우리가 흔히 와불이라고 부르는 오. 운주사의 그 와불이 있습니다. 즉 운주사의 북극성이 바로 와불이라는 거죠. 정확한 위치. 실제로 그런 가설을 이제 제시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검증을 하려고 네. 연구도 했다고 해요. 밤하늘에 있는 뭐 밝은 별들, 일등성들 이런 거 배치도랑 한번 운주사에 있는 탑들의 배치도를 비교를 해보자 그런 연구를 했는데 당시에는 조금 이제 좀 센세이션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굉장히 좋은 가설이고 이걸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는 탑을 약 1000년 전에 쌓았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배치도가 그 이후에 이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앞뒤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하다. 자, 밤하늘과 우주를 지상에 옮겨놨다. 네. 까진 뭐 저도 뭐 주장할 생각이 없지만 북두칠성과 북극성이라는 밤하늘의 일부를 옮겨놨다는 건 팩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생각난 건데 우리 최동훈 감독의 영화 외계인. 이번에 나온 네, 운주사가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운주사. 구름이 머물다 갔다. 자, 같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 창작자들이 스토리텔러들이 외계인이라는 설정을 막 가져오기도 해요, 사실. 실제로 미스테리하고 뭔가 신비롭다 싶을 때 그냥 외계에서 왔다 수준이 아니라 뭐 잃어버린 고대 문명
아니면 그게 우리 선조였다. 뭐 외계인들이 사실은 뭐 원래 있던 게 아닐까? 각종 방식으로 붙이면 그 시대에 이 정도로 거대한 돌을 이렇게 옮겼다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니까 일단 가장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좋은 미끼인 건 맞아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드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밖에 없다면 그것은 신의 어떤 낭비 아니냐. 그냥 이 얘기 하나 이쪽으로 띄워놓고요. 네. 네. 이 세상에 오파즈라고 하죠. 예, 기이한 유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톤헨지라든가 선사시대에 50톤이 넘는 돌을 30km나 운반해서 스톤헨지는 사람 시야에선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하늘 위 우주에서 봐야 전체 모습이 파악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아까 그 비슷한 게 페루의 그 나스카 지상화 있잖아요. 굉장히 넓은 초원 위에 새, 거미, 원숭이 이런 걸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이 뭐 30개 넘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근데 그 그림 크기가 사실은 몇백 미터에 달하는 큰 그림이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초고대 문명, 불가사의, 잃어버린 기술. 로스트 테크놀로지 그렇죠. 막 너무 솔직히 나도 좋아했는데 좋아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재밌죠. 마음을 그럼. 끌어들이는 데가 있잖아요. 정말 신비한. 네. 그래서 이후에도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막상 이제 그 기술들이 당대 실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가능한. 있었다. 마른 목골 X자 낯설긴 합니다. 네, 낯선데 문제 뭐냐? 우리나라나 이 불교가 번성한 중국이나 인도에서 안 쓰인 문양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저걸 볼 때 그냥 X로 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면 XW 이렇게 보였다고 하지만 네네네. 그건 이미 우리가 영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진 거고 그게 아니라 그 X자가 만들어가는 모양을 거꾸로 보면 마른 목골 모양이 되거든요. 그 마른 목골 모양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금강경을 상징하는. 금강경. 네네. 금강경. 다이아몬드, 금강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나름대로 이제 활용이 되거나 의미가 있고 맥락이 있는 문양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그 오파스, 어떤 외계와의 협력, 네. 미지와의 MOU, 잃어버린 고대 문양. 잃어버린. 자꾸 잃어버렸어 뭘. 이런 거를 밀고 싶은데 이 불상을 한번 보시죠, 사진. 아, 이게 불상인가요? 운주사 불상을 보면서 떠올린 게 있는데 바로 그 모아이 석상. 거의 닮았네요. 이제 그걸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석상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그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자신의 고향을 기리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 예, 예. 마찬가지로 그 재밌다. 당시에 이 운주사의 어떤 불상들을 깎은 존재도 굉장한 문명이 아니라 난민처럼 피신 왔다가 잠깐 머물면서 만든 흔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이 네. 운주사의 불상들 보면서 저의 흥미를 잡아끄는 제가 좀 상상하기 좋아하는 종류의 어떤 특징을 좀 발견했어요. 사진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 운주사 불상들 대부분이 비슷한 손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A자 형태로 손을 모으고 있는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게 대부분 옷주름에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 불상이 다 같은 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일종의 신 이런 느낌으로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를테면 이거 하나에 서로가 알아듣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손 모양인 것 같아요. 재밌다. 네. 불상의 사용법 뭐 이런 거랑 연관. 근데 불상들 보면은 손 모양이 중요하고 손 모양에서 의미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해 범위가 넓어졌고 무엇보다 문자의 동기도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과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무언가로 가르침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핵심이 뭐냐? 그냥 불상이 부처님인 건 아는데 부처님의 어떤 그런
태도, 이렇게 뭐 손을 아래로 내린다라든지, 혹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아 이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것은 뭐 악을 막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불교의 아주 상징 도사항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운주사의 어떤 이 불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불상이 근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모양도 몇 개가 안 되고 이걸 두고도 어느 불이냐를 갖고 사실은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일치 안 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통상 이야기할 적에 운주사 불상들은 비로자나불로 이제 보통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직권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거든요. 이게 이제 이 불상들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뭐 묘한 어떤 감흥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 비로자나불은 뭐 대일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태양, 대일열애. 진리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부처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상화한 모습이 운주사에서는 이렇게 제각각이고 너무 친근하고 그냥 말로 써놓으면 되게 멋있는 말이 되잖아요. 진리의 형상들이 이렇게 진리의 제각각이고 친근하고 우리 곁에 그건 되게 있다.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네. 그 민중이 하나씩 올린 탑이라는 얘기하셨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상이 되게 투박하다, 못생겼다, 이렇게 좀 조잡하다라는 평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요, 저도요. 예를 들면 저는 웹툰 작가잖아요. 그림체에 따라서 투박하고 어수룩한 그림체를 그렸을 때 사실은 독자들이 얘가 곧 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운주사에 있는 어떤 불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좀 있어요. 사진을 좀 보세요. 이 잘생긴 왼쪽에 석굴암 본존불이 운주사보다 3세기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도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수백 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일단은 이제 제작비도 중요하다. 제작비 중요해. 누가 어. 그 오더를 내린 거냐. 화순 군수 정도란 말이야. 기자님 공약인 거예요? 어, 불상 군수님 1000개. 공약. 땅땅땅. 그러니까 사실은 공약이래. 그 제작비나 어떤 그 공정의 차이 이런 거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미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세상엔 너무나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고 석굴암은 뭐랄까 그 존엄미,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 네. 또는 인간의 어떤 미학적 아름다움이 있다면 네네네. 운주사의 석굴은 어떤 해학, 해학. 마치 조선시대 때 탈을 보는 것 같은 어떤 해학의 느낌도 있죠. 석굴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경동왕의 아들 낳기 위한 기자치성을 위한 그런 공간이어서 경주 시민 누구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운주사는 그 사역 공간이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그런 자기만의 부처님, 자기만의 돌탑을 이렇게 선정해 놓고 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운주사가 유일합니다. 운주사를 다룬 수많은 콘텐츠,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드라마에서는 이제 와불이 일어나면 새 세상이 열린다라는 전설이 나 어디서 많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에요. 응. 운주사, 와불 하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전설 자체는 뭐 운주사의 실제 어떤 역사적 건립 배경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천불천탑을 만들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세우지 못해서 그게 이제 누워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와불이고 이 와불을 세우면 혹은 뭐 새 세상이 열리면 와불이 선다, 뭐 미륵이 오신다, 뭐 이런 전설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와불이 누워 있는 부처를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려고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눕혀놓고 진짜로요? 만든 거다. 눕혀놓고 만들었는데 아. 세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세우려고 만든 거라면 또 얘기가 또 다르네요.
실제로 보면 이제 사진을 너무 보면 예쁘다. 불상이 이제 좌상과 입상 둘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두 개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씩 떼어 놓으려고 했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그렇네. 있고요. 근데 이제 요 근처에 실제로 머슴부처라고 해서 이 와불을 지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네네. 머슴부처를 떼어난 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머슴부처라고 와불을 지킨다고 전해지는 불상을 여기서 뗀 거예요. 그래서 세워놨어요. 세워놨네요. 네. 떼어놔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지금 성공을 했고 그러면 다음 더 큰 와불을 이제 세워놔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실제로 위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안쪽 석재가 저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이거를 올리면 이 석재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세우지 못한. 일단 깎고 봤군요. 다 깎고 나서 보니까 세우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설계도부터 안 한 거야.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되겠지. 시공부터 이렇게. 안 되는데? 얘는 눕힌 걸로. 와불이었네요, 이렇게. 이제 실패하고 이 사람은 창피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이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고 갔어. 그리고 세월이 한 100년이 흘렀는데 누군가가 왜 와불일까? 혹시? 그러면서 또 그 민중의 염원이 그렇죠. 결국은 전설을 만드는 사실은 그 얘기들이 그렇게 자꾸 민중의 염원이 덧붙이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좌절에 대한 경험을 계속 많이 한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럼 자꾸 이야기를 희망 쪽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와불이 일어나면 새 세상이 오겠지. 언젠가 새 세상이 올 거야. 자기들이 희망을 얻고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해피엔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은 것처럼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상상력이 이렇게 재밌네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운주사를 소재로 역습TV 만든 웹툰은 언제 공개가 돼요? JTBC 역습 홈페이지 또는 모포털 웹툰 페이지에서 역습 또는 운주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